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파동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 160쪽을 피고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일상에서 파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그렇다면 대체 뭔지, 그리고 이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수조를 하나 놓고 그 수조에 우리 물을 담아 볼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이 물에 파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위에서 공기로 가득 찬 공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렇다면 잡고 있던 공을 놓아서 떨어지게 되면 이 밑에 잠겨 있던 물에 닿게 될 것이고, 그 물의 모양이 약간 바뀌겠죠. 그 모양을 한 가지 예시로 그려보면, 먼저 물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진동하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 그 위에 공이 이렇게 놓여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공은 잠시 뒤에 위쪽으로 올라왔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와 같이 공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때 만들어진 이 물에 만들어진 것을 파동 또는 물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 파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이 물이 차 있어야 됐고, 그리고 진동을 만들어주는 공이 존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떤 공간을 가득 채우고 만들어진 파동을 주변으로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질은 바로 이 수조에 차 있던 물이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처음 진동을 만들어준 이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해요. 파동의 원인이 된, 파동이 처음 생기게 된 그 지점이라는 뜻으로 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파동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상황 말고도 우리는 아주 쉽게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파동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파동을 이용해서 친구를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바로 소리가 그 파동의 예시가 되겠죠. 그렇다면 소리를 이용해서, 즉 파동을 만들어서 내 친구가 또는 다른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되는 과정을 한번 이 파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에 내 친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내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벌리고 목에 있는 성대를 진동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주변에 뭐가 차 있으니까 공간에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목에서 만들어진, 내 성대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그 주변에 채우고 있는 공기를 같이 진동시키게 되고, 그 현상 때문에 주변으로 진동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진동이 퍼져나가다가 내 친구 귀에 있는 고막을 똑같이 진동시키게 돼서 내 친구는 내가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 현상을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즉 공기에 만들어진 요 소리라고 하는, 음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걸 한번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에서 파동을 만들어낸 원인은 바로 어디인가요? 그렇죠. 나의 목에 있는 성대가 될 거예요. 즉 파워는 성대가 될 거고, 이 파동을 전달해준 위에서 물과 같은 그 역할을 한 게 누굴까요? 바로 공기가 되겠죠. 즉 이 공기가 목에서, 성대에서 만들어진 진동을 주변으로 퍼뜨려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우주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주에 나가서 어떤 행성, A라는 행성에 살고 있던 어떤 친구가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다른 친구를 부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그 친구를 부르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목에 있는 성대를 진동을 시키겠죠. 그렇다면 목에 있는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주변에 채우고 있는 무언가를 진동시켜야 그 진동이 퍼져나가서 파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우주 공간은 어떤 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진공 상태예요. 따라서 목의 진동 자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목에서 일어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친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현상의 예시로 아마 우리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떤 우주선이 폭발하는 장면이나 또는 두 우주선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올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고요한 그런 현상을 보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파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봅시다. 물론 이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파동을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을 남자, 여자로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안경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듯이 어떤 것을 분류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먼저 우리 파동을 분류해 볼 건데, 자,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 볼 거냐면 파동을 만들어내는 이 파원의 파동의 진동 방향과 그리고 그 파동이 퍼져나가는 진행 방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자, 먼저 매질의 진동이 예를 들어 위쪽과 아래쪽으로 진동하고 있는데, 파동이 그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오른쪽 또는 왼쪽과 같이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지금 그림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을 하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 또한 오른쪽 왼쪽으로, 즉 두 개가 나란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부르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같이 나란한 경우는 우리가 종파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 앞에 그림을 똑같이 그렸지만 앞에 있는 그림은 매질의 진동 방향을 뜻하고 뒤쪽에 있는 그림은 파동의 진행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는 써줄게요. 매질의 진동 방향이고, 뒤에 있는 화살표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자,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한번 위에 있는 아까 봤던 물에 어떤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떤 물에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공은 위아래로 진동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파동은 오른쪽 또는 왼쪽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면파는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니까 뭐로 볼 수 있어요? 바로 횡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횡파의 예시로는
방금 봤던 물에 만들어진 파동, 즉 물결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주변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도 횡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파 중에 S파 또한 횡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종파는 뭐가 있을까요? 파동의 진동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 바로 종파 중에 소리, 음파가 있죠. 음파는 소리와 같은 말이에요.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는 마찬가지로 진동 방향과 그 자체의 진행 방향이 일치하는 나란한 파동으로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지진파 중에 P파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 중에 이 종파를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 종파를 만드는 법은 그냥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그 장난감 중에 스프링 있죠. 스프링을 이렇게 용수철 스프링을 쭉 놓고 한쪽을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좌우로 막 흔들면 어떤 뭉쳐진 부분이 앞으로 쑥 나아가는 그런 모양이 쭉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종파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한쪽으로 쭉 가는데 내가 손을 좌우로 흔들고 있죠. 즉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파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파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파동의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봤던 이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즉 어떤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 파동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진 파동을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 멈춰져 있는 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의 표현 방법은 정지된 어떤 한 순간에 대한 모양을 나타내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순간에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기준점을 하나 잡고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위치에 그 물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지 모양으로 그대로 표현한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또는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즉 물이 매질이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Y축은 세로축은 변위로 설정을 할게요. 요 그림은 그냥 파동을 어느 순간 나타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파동의 모양을 사진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이 만들어진 파동 위에 기준의 한 점을 잡아요. 즉 예를 들어 이 점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그 지점만 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 지점이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나면 내려왔다가, 즉 위아래로 계속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 진동하는 지점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에 건 정지한 어떠한 순간에 대한 얘기였고 그냥 모습을 나타낸 거니까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근데 얘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내가 기준으로 잡은 한 지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를 쭉 그래프로 나타낸 시간에 따른 변위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는, 위에 있는 그래프는 한 파동의 모양 그 자체를 나타낸 거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파동 중에 특정한 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지점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모양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그래프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동을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용어를 붙여서 해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우리 가장 높이 있는 이 위의 지점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다음번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요 거리를 C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진동의 중심, 이 중심 있죠? 이 중심에서부터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중심에서부터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 알파벳 D라고 합시다. 그럼 각각 A, B, C, D가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A라는 점은 파동의 모양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얘는 약속된 용어니까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겠죠. 마루라고 부르고, 자, 이거는 점을 잘못 찍은 거야. 그리고 B라는 지점은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동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다음번 높은 지점까지 또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다음번 낮은 지점까지, 즉 진동이 정확히 한 번 일어나는데 그 거리를 우리 C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파장이라고 불러요. 다음 D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가장 높이 올라간 거리 또는 중심에서부터 가장 아래 내려온 거리. 자, 이건 진동의 폭이라고 해서 우리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다음번 높은 지점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 대문자 2로 약속할게요. 그리고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요 거리를 F라고 부릅시다. 그렇다면 자, E는 우리 뭐라고 부르고 F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보세요. E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다시 높아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그렇죠? 다시 그럼 요것은 결국 진동이 정확히 한 번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을 말하죠. 자, 우리 이렇게 뭔가 어떤 것이 반복될 때 정확히 한 번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우리가 뭐 7일씩 이어지는 것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주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뭔가 반복될 때. 그때 반복이 한 번 일어날 때 걸린 그 시간을 우리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E라고 쓴 건 진동이 한 번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주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다음 F라는 걸 보면 진동 변위가 0인 점, 즉 맨 처음 진동하기 전이죠. 거기에서부터 가장 낮아졌을 때까지의 변위 또는 가장 높아졌을 때까지의 변위, 바로 위에서 했던 뭐랑 똑같아요? 진폭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같이 약속된 용어니까 한번 꼭 자주 봐서 머릿속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가지 우리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파동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파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밑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파동이 지금 위쪽과 아래쪽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파동의 한 지점을 보고 그린 그래프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변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에 따른 변위 그래프를 지금 그림과 같이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초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주기를 구해봅시다. 자, 주기 어떻게 구할까요? 주기라는 건 뭐였으니까 정확히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래프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렇죠. 5초가 걸렸죠.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에서 주기는 5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용어 중에 주기 말고 비슷하게 자주 쓰이는 게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자, 진동수는 결국 진동한 횟수를 뜻해요. 그렇다면 얘가 진동한 횟수는 파동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진동한 횟수를 센다는 건 결국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라는 시간적 그 텀이 정해져 있어야만 우리가 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진동수는 1초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파동이 1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진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그래프에서의 진동수, 위에 있는 파동에서의 진동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을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그림은 보면 지금 5초라는 시간 동안 몇 번 진동했어요? 한 번 진동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듯이 진동수라는 건 1초라는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이기 때문에 우리 5초일 때 한 번 진동했다면 1초일 때는 몇 번 진동하니?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수학적으로 풀어주면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거랑 곱해서 어떻다? 같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물음표는 위에 있는 한 번 곱하기 1초 나누기 뭐예요? (5초가) 되겠죠. 따라서 초와 초라는 단위가 서로 지워지게 되고 5분의 1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그냥 헤르츠라는 단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는 5분의 1헤르츠가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기와 진동수, 주기는 5였는데 진동수는 5분의 1헤르츠, 즉 5분의 1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바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찍고 있어서 종소리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같이 양해해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다음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